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유로매너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6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 문제를 하기 전에 이 팔 문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사실은 예루살렘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루살렘은 무슬림들이 638년에 정복을 하기 전까지 이 로마가 지배를 했었던 곳입니다. 로마가 지배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두 번의 독립전쟁을 하죠. 66년에서 70년 그리고 132년에서 135년 두 번의 독립전쟁을 하니까 물론 로마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특히 135년 제2차 독립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로마가 아예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예 인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는 70년에 시작됐다고 생각들 하시지만 70년대에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는 좀 했었어요. 135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638년에 아랍 무슬림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계속적으로 무슬림들이 다스려 왔습니다. 언제까지냐면요, 무려 638년부터 1099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400년을 다스렸고요. 1099년부터 1187년까지는 라틴 왕국이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십자군 왕국이죠. 서유럽인들이 예루살렘을 무슬림 손으로 뺏어옵니다. 그러나 다시 1187년에 십자군의 영웅이라고 하는 무슬림들의 살라딘이 다시 찾아오고요. 그리고 다시 1229년에서 1244년까지 잠시 프랑크, 즉 그 십자군에게 뺏겼다가 다시 1244년부터 1917년까지는 무슬림들이 이곳을 계속 지배합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무슬림들, 그 이면에는 역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종교로서의 역할입니다. 유대인들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중요한 건축물을 두 개를 세웁니다. 알 아크사 사원이라는 곳과 그리고 바위 돔 사원을 만들죠. 바위 돔 사원은 692년에 완성이 된 건데 이 건물은 비잔틴 건축가들이 지었어요. 이 건물은 왜 중요하냐면 종교사적으로 일단 코란의 구절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란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생한 자료가 되기도 하고 위용이 대단하죠. 바로 이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고 이 자리를 두고 유대인들, 특히 보수파 유대인들이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고 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벼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무함마드 예언자가 하룻밤 사이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천상 여행을 했던 그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 아크사 사원입니다. 바로 예언자가 아주 먼 사원으로까지 갔다 했었을 때 그게 아크사거든요. 그래서 아크사 똑같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크사 사원.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894년에 프랑스입니다. 1894년에 유대계 오스트리아인 기자인 테오도르 헤르슬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놀라운 사건을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프랑스 장교 드레이피스가 주 파리 독일 대사관의 군사 기밀을 넘겨준 죄로 잡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죄인으로 잡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이때 헤르츠리 받은 충격은 너무 컸어요. 이 진보의 땅 프랑스에서 우리 유대인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누명을 쓸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나서서 변호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는 것. 그러면서 이 헤르츠는 그런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다면 유럽에서는 어느 곳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세계 시온주의 협회를 이 사람이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요, 사실 헤르츠는 이 시온주의자이긴 하지만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이 시온이 팔레스타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도 가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간다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나 이 헤르츠의 의견에 동의해서 시온주의 협회에 들어왔던 많은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온주의자들은 시온의 땅으로 가야 된다. 시온의 땅으로 가. 그게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유럽에서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1947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당했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또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랍인들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영국이 이때 이쪽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의 이민자 수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잘 민심을 다스리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아주 유럽에서 광기를 부리고 그 상황에서 처칠이 1945년에 실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더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947년에 약 4,500명의 유대인들을 태운 배가 팔레스타인으로 가다가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다가 거부를 당해요. 예, 영국이 거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큰 여론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1947년에 결국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분할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분할안은 뭐냐면 아랍인들의 땅과 유대인들의 땅으로 나누자는 거죠.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요. 팔레스타인이 받질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것은 안 받은 게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안 받은 과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왜 안 받느냐? 이건 내 땅인데 왜 주느냐로 해서 싸웠으면 차라리 더 낫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아랍 지역에 많은 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고 시리아의 일부라는 걸 강조하는 시리아 민족주의 흐름에 밀려갑니다. 즉 분할을 반대하는 게 시리아 민족주의자를 비롯해서 아랍의 지식인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없으니까 분할하는 옳지 않다. 이 팔레스타인의 분할하는 성공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기서 폐기가 되면 좋은데 폐기가 되진 않아요. 유엔의 상정이 됩니다. 유엔의 상정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당시 분할하는 땅으로 크기로 치면 유대인들이 한 60%, 그리고 아랍인들이 40%예요. 그거 억울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땅들은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숫자와는 달리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유리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47년 11월 달에 투표안이 붙여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투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시리아 민족주의자들도 그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겼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투표안은 가결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분할안이 승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은 이제 자신들이 보호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보호령에서 철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영국이 알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텔아비브 박물관에 모여서 역사적인 독립선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자신의 국가를 선포를 하는 거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한 이스라엘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겠죠, 아랍인들은. 그래서 1948년 5월 15일에 전쟁은 시작되고요. 이 전쟁은 우리가 보통 제1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독립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말은 안-나크바,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랍의 어마어마한 난민이 발생합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도와줘서 당연히 너무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인데 결국 독립전쟁,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을 막지를 못하고 승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옵니다. 그런 아랍인들은 엄청난 난민이 발생하면서 이 전쟁을 재앙이라고 부른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은요, 이렇게 전격적인 전쟁이라고보다는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수에즈 운하.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합니다. 네. 원래 이 수에즈 운하는 영국과 프랑스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많은 물건이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석유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중동의 석유가. 그런데 여기를 아랍 민족주의의 앞장을 세운 나세르가 1950년에 수에즈를 쉽게 말하면 운양회사를 완전히 포위해서 자신들이 관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게 수에즈 운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납니다. 미국의 반대. 네, 미국은 이 전쟁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핵폭탄을 써버리겠다는 말까지 해요. 그래서 소련의 도움과 미국의 도움으로 이 전쟁을 이겼지만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이 수에즈 운하 전쟁은 실질적으로 졌지만 이긴 전쟁이 됐어요. 아랍이. 3차 전쟁은요, 1967년인데 이 전쟁은 다소의 오해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쪽의 군의 움직임을 침략이라고 판단을 한 소련이 이집트에 알렸고 그것 때문에 이집트는 군사를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해로를 끊어버립니다. 홍해로 나가는 해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막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격적으로 아랍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67년이죠. 너무나 전격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결과가 나와요. 6일 동안 전쟁을 해서 끝나는데 이집트는 그 넓은 시나이 반도를 뺏기고요.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뺏깁니다. 동예루살렘 지역. 동예루살렘 지역도 이스라엘이 뺐습니다. 완벽한 좌절입니다. 안나크사. 이건 아랍에서 붙인 이름인데 안나크사 전쟁. 좌절. 제4차 전쟁은 1973년입니다. 이스라엘이 67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집트는 전격 작전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유대인들의 단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년 1월 10일이 되면 하루 내내 단식합니다. 이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그때 마침 아랍은 라마단 단식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10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석유. 네. 이집트는 이미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석유를 팔지 말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전쟁을 최대한 많이 끌어라. 많이 오래 끌어야지만이 이 석유 금수 조치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전쟁은 73년 석유 파동의 원인이 된 전쟁입니다. 초반에 그 승전의 그 기운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아랍은 여기 이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나이 반도,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 어떤 거 하나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4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점점점 파란색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의 다 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아랍인들은
동쪽에 조금, 서쪽에 조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가자 지역만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1979년에 드디어 둘이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땅을 반납한다 해서 시나이 반도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땅을 돌려줄 테니까, 골란 고원을 돌려줄 테니까 시리아한테 평화를 맺자고 그러는데 시리아는 하지 않고 있었고요.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줄 생각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너무나 자기네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남아 있고요. 골란 고원은 여전히 시리아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땅에서 어떻게 국가를 만약에 세워줄 것이냐, 아랍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 국가로 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두고 아직까지도 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하마스가 있는가 하면 대화파와 계속 전쟁파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고 이 상황에서 계속 문제는 흐르고 있고,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아랍 국가들도 관심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앞날이 더욱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 상황과 연결된 이란 문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